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50대 남성입니다. 아내와 애 둘 키우며 살고 있는 그런 놈이에요. 말 그대로 어디 한 구석 특출난 데라고는 없는 그런 인간이랍니다. 당연히 살아온 날 역시 평범하기 그지없었지요. 그런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이 채널을 관리하시는 분들 때문입니다. 이 양반들이 사람을 아주 바보로 만들지 뭡니까? 제가 지금 김포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은 강남 쪽이고요. 그러다 보니 출근 시간이 거의 2시간에 가깝습니다. 뭐 많이 막히는 날이 그렇고 평소엔 1시간 반 정도 걸린답니다. 처음엔 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너무 피곤해서 요즘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버스 안에서 책도 보고 핸드폰으로 뉴스도 보고 다녔는데 그걸로는 도저히 그 긴 시간이 감당이 안 되더군요. 우연히 이 채널을 알게 된 뒤 그토록 지겹던 출근 시간이 더 이상 지겹지 않아졌습니다. 두어 편 사연을 듣다 보면 어느새 도착이니까요. 다 좋은데 수시로 올라오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문제더군요. 저 딴에는 내색을 안으려고 하는데 때론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인상을 구기기도 하고 또 때론 너무 마음이 아파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답니다. 사정 모르는 다른 승객들이 절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멀쩡하게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혼자서 울고 그러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미쳤나 생각할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안 들으면 그만이겠지만 그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됩니까? 하루 이틀 사연 듣기를 끊으면 그간 새로운 사연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어 좀이 쑤시는데요. 여기 관리자분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 창피주자 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이야기를 들려드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은 화가 날 이유도 없고 눈물을 흘릴 까닭도 없는 그런 이야기니까요. 그냥 사람 사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다 듣고 나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셨던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뭐 그러라고 온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은 것이니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혹자는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박수를 보내기도 하실 테지요.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없는 게 세상사죠.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저희 집 이야기예요. 최근 저희 집을 이끌던 리더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들 좋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원래 저희 집 대장님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진짜 존경할 만한 분이시랍니다. 제가 아들이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비단 자식들인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누구나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보통 한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경향이 심하죠. 저희 집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저희 부친이 공무원 생활을 잠시 하다 뜻한 바 있어 퇴직하고 사업을 준비하셨답니다. 배운 것도 많으시고 인복도 많은 분이시라 당연히 잘 될 줄 아셨나 봐요. 저야 평생 회사에 매여 사는 몸이라 사업의 구조를 잘 알진 못하지만 아무튼 그런 이유로 사업을 시작하셨답니다. 근데 사업이라는 게 어디 그런 걸로 성공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정해진 수순처럼 몇 번의 실패를 맛보셨답니다. 크게 망한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이 돈을 벌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날리게 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제가 이남 1녀 중에 장남입니다. 자식이 셋인데 아버지가 돈을 제대로 안 갖다 주면 그 고충이 오죽했겠습니까? 결국 저희 어머니가 나서셨답니다. 아버지만 믿고 있다가는 생떼 같은 자식들 고생할 게 두려우셨던 거죠. 외가댁의 지원을 받아서 식당을 시작하셨답니다. 그런 경우들 많지요. 특히 손맛 좋은 전라도 여자라면 주변에서 식당 한번 해보라는 권유를
한 번쯤 암 받아본 분들이 없으실 테니까요. 그래도 단순히 손맛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게 식당이죠. 우리나라만큼 식당 많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많은 식당들 중에서 돈을 벌려면 손맛 말고도 필요한 게 한둘이 아니죠. 요즘 식당을 개업하시는 분들이 상권 분석이니 원가 계산이 어쩌고 하면서 창업 컨설턴트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렇지만 그건 요즘 얘기고 예전에야 그런 지식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냥 막연히 음식 맛만 좋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고 식당을 차리시는 분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 모친은 다르셨어요. 그런 개념이 없으셨음에도 식당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답니다. 저희 모친이 식당을 여시기 전까지는 사회 경험이 거의 없던 분이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해 후 결혼을 하시면서 저희 삼남매 키우는 일에만 매달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식당을 열고 적잖이 돈을 버셨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 시절 이야기를 듣고 모친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내가 그런 걸 어찌 알아. 내가 생각한 건 하나야. 내 새끼들한테 먹일 음식을 만들자. 그래서 그 고생을 한 거지. 엄마가 연 식당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꼬막 전문점이었답니다. 점심엔 비빔밥을 팔고 저녁엔 술안주로 꼬막 무침이나 꼬막 숙회를 파셨어요. 요즘이야 서울 사람들도 워낙 미식가들이 많아 자기들이 먹는 꼬막이 무엇인지 꼬막 상태가 어떤지를 자연스럽게 얘기한다지만 예전엔 안 그랬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꼬막을 먹어온 전라도 사람들이라면 코 흘리게조차 알겠지만 당시 서울 사람들은 그런 지식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새꼬막을 먹으면서도 맛있다고 그러기도 했지요. 새꼬막이 꼬막 중에서 가장 하품이거든요. 맛이 없다거나 혹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새꼬막보다는 피조개나 참꼬막이 훨씬 더 맛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은 웬만한 분들도 이 정도는 아시더라고요. 그래도 참꼬막 맛보는 건 여전히 힘들죠.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론 양식 자체가 안 되니 가격이 비싼 걸 떠나 물건 구하기가 만만치 않아서랍니다. 물론 새꼬막도 충분히 맛있지만 참꼬막을 먹고 그 맛을 알게 되면 새꼬막으론 만족이 안 되게 되지요. 그럼에도 꼬막집들이 새꼬막을 쓰는 이유는 싸기 때문입니다. 사실 참꼬막 구하기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뭐 맘먹고 구하려면 못 구할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 모친이 그러셨어요. 저한테는 작은 외할아버지가 되시는 엄마의 외삼촌이 꼬막과 관련된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참꼬막을 구하실 수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구한 참꼬막은 몇몇 단골 손님들의 안주로 쓰였답니다. 엄마가 손님을 가려서 준 건 아니었고요. 엄마처럼 꼬막 맛을 아시는 동양의 손님들이 참꼬막을 찾으면 내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고 비빔밥에 들어가는 새꼬막이 나빴다는 건 아닙니다. 엄마가 당신 눈으로 직접 현지로 내려가 새꼬막 상태를 확인하고 개중 좋은 것을 선별해 저희 가게로 가져오셨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작은 외할아버지가 많이 도우셨다고 들었지만 결국 마지막 결정은 엄마의 몫이었어요. 좋은 재료에 정성을 더한 손맛이 합쳐지니 음식이 맛없을 수가 없었답니다. 요즘은 식당을 잘 되게 한다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쓰곤 하지요. TV 프로그램 같은 데 출연하기도 하고 인터넷에 광고 같은 것들을 올리고요.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가게를 다녀간 사람들이 내는 입소문일 겁니다. 요즘도 그런데 하물며 예전에는 더했죠. 저희 가게를 다녀가신 분들이 그 집 꼬막 진짜 더라는 식으로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답니다. 안 그래도 가게에 많은 시간을 바치셨던 엄마가 더 바빠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어린 시절 엄마보다는 외할머니 밥을 훨씬 더 많이 먹으면서 자랐어요. 가끔은 그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엄마가 그러는 게 결국은 저희들을 위한 거란 걸 아니 참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희보다는 오히려 엄마가 더 속상했을 거예요. 알토란 같은 자식들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신세가 뭐 그리 즐거웠겠습니까? 보통 그 정도가 되면 부모들이 많이들 그러시지 않나요?
돈이 벌리는 대신 자식들 케어를 잘못하니 자식들이 원하는 걸 막 사주는 그런 거요. 일종의 보상 같은 거죠. 근데 저희 모친은 그러시질 않았습니다. 당신이 자식들을 끼고 살면서 못 가르치니 오히려 더 엄하게 대하셨어요. 아버지 말로는 엄마가 결혼 초에는 참 나긋나긋하셨다는데 솔직히 저희 삼남매에게 엄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답니다. 잘못한 일이 생기면 진짜 제대로 혼났거든요. 하긴 저희만 그랬을까요? 잦은 사업 실패로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아버지에게도 엄마는 가차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의 식당이 잘 되면서 함께 일을 나가셨어요. 평생 험한 일 한 번 안 해본 양반이 찬물에 손 담그며 꼬막 가는 일이 오죽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나는 집안의 가장이고 남자니 하찮은 일은 못한다고 말씀하실 분은 아니셨죠. 오히려 엄마의 짐을 덜어주려고 누구 못지않게 부지런히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고는 해도 그게 일을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죠. 저희가 식당을 찾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그래도 가끔은 가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엄마가 아버지에게 호통치는 모습을 빼놓지 않고 볼 정도였답니다. 일이 서툰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항상 웃으시면서 엄마의 잔소리를 받아 넘기셨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화목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남편보다 아내가 잘 나간다는 이유로 불화가 빚어지는 집들을 보면 남편이 자격지심 때문에 아내에게 험하게 대하는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희 집도 만약에 아버지가 그러셨다면 보나 마나 시끄러웠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평생 엄마 말에 순응하면서 살아주셨어요. 그러니 집이 평화로울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버지처럼 산 건 아니지만 이 나이쯤 되니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너무 잘 알겠대요. 냉정하게 말하면 엄마라고 다 잘한 건 아니실 거예요. 사람이니 때론 실수도 하고 또 때론 어거지도 부리시게 마련이지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그를 반박하고 토를 달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옛말은 부부 사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일 겁니다. 아내의 말이 때론 이상하게 들려도 그걸 잘 받아주는 남편이 있는 집은 화목할 수밖에 없죠. 사실 저도 요즘 그러고 있고요.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는데 저희 집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가 부모, 특히 엄마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참 신기해요. 저희 아내가 세상 얌전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말 하면 엄마가 뭘 하시겠지만 제가 아내를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내의 그런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 어디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타입이었답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무턱대고 화를 내기보다는 조곤조곤 이야기를 통해 그를 시정하게 하는 타입이었어요. 듣는 상대도 그런 아내의 모습에 화를 내거나 하지 않고 잘 수긍해 줄 만큼 아내는 얌전하지만 자기만의 강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랬던 사람이 요새는 진짜 깜짝깜짝 놀랄 만큼 과감해졌답니다. 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엄마의 노력으로 저희 집은 꽤나 풍족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저희 삼남매는 엄한 엄마 덕분에 큰 말썽 없이 착실하게 학창 시절을 거쳐 모두가 가정을 꾸리고 적당히 잘 살게 되었고요. 저는 금융 쪽 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고 동생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어요. 회사를 줄곧 다녔던 여동생은 수의사인 매제를 만나 아이 셋을 낳고 가정주부로 잘 살고 있어요. 다들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 부부 사이도 좋아요. 무엇보다 저희 집에 들어온 며느리들과 사위도 저희 부모님과 별 문제가 없으니 흔히 말하는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으로 인한 트러블도 없답니다. 뭐 원체 어질기만 한 아버지야 당연히 그럴 테지만 솔직히 엄마는 좀 걱정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기가 센 시어머니다 보니 저희 집사람이나 재수씨가 많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저희 엄마를 하나도 모른 거였습니다. 오빠가 어머니 무섭다고 하도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긴장했는 줄 알아? 도대체 어머니가 어디가 무섭다는 거야? 처음 아내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
제가 미리 아내에게 경고를 했답니다. 엄마가 좀 무서운 타입이라고요. 그래도 말 잘 들으면 괜찮으니 너무 겁먹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미리 밑밥을 깔아놔야 아내가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런 제 말을 비웃듯 엄마가 그리 다정하실 수가 없었답니다. 참 곱네. 우리 재호한테 시집 오긴 너무 아깝다. 그래, 어르신들이 재호가 싫다고는 안 하시고? 아내가 저희 집에 인사 오기 전에 제가 처가에 먼저 인사드리러 간 걸 두고 궁금하셨던지 질문을 하셨답니다. 저희 엄마랑 아빠 두 분 다 오빠 듬직하다고 마음에 드셔 하셨어요. 저놈이 듬직하다고? 아이고, 연극 꽤나 잘한 모양이네. 저한테는 핀잔을 주셨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이 좋은 소리를 들었다니 기분이 좋으신 눈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사실 장인 어른 눈치가 그리 고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았는데요. 그런 걸 보면 집사람도 참 여우이긴 합니다. 여우치고는 너무 착하고 순하긴 하지만 말이에요. 한술 더 뜨기까지 했답니다. 제가 회사 다니느라 살림도 제대로 못 배웠다고 엄마가 많이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 좀 드린다셨어요. 부탁? 무슨 부탁을? 어머니 음식 솜씨를 조금만이라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대요. 그럼 최소한 오빠가 바깥 음식 찾지는 않을 거라고요. 아이고, 음식 솜씨랄 게 뭐가 있어. 여자면 다 하는 건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기분 좋은 얼굴을 숨길 수는 없었답니다. 정말로 장모님이 그런 말을 하셨을까 싶었어요. 설령 그랬다고 해도 처음 뵙는 시어머니, 게다가 무섭다고 소문이 자자한 시어머니한테 저런 말을 전하는 아내가 진짜 놀라웠습니다. 사실 인사 오기 전에 제가 그런 걱정을 했답니다. 아내가 엄마 귀에 눌려서 묻는 말에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요. 정말로 부질없는 걱정이었답니다. 진짜 여자는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첫 만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자기는 어머니가 무섭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엄마는 아내가 예뻐 죽겠다는 듯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죽하면 막내가 투덜대기까지 했을까요? 진짜 작은 오빠가 봤어야 했어. 나 우리 엄마 아닌 줄 알았다니까.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그래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친절하든지. 치. 아이, 정말? 엄마가 정말 그랬다고?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동생이 좀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그때는 다들 성인이고 사회생활도 한 뒤였으니 엄마가 혼을 내고 그러진 않았지만 저희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진짜 많이 혼났답니다. 특히 가장 많이 혼난 게 막내였지요. 여자가 늦게까지 술 먹는다거나 치마가 너무 짧다거나 하는 식이었어요. 그랬으니 지가 억울했던 거죠. 자기 대할 때와는 너무 다른 엄마의 모습에 배심감까지 들었다고 그랬는걸요.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니? 너도 봤잖니? 조곤조곤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걸. 나라고 맨날 혼만 내는 사람이게? 니들이 혼날 짓을 하니 혼을 낸 거지.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배신감 비슷한 감정이 들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엄마는 아내를 귀히 여기셨어요. 엄마가 그랬으니 아내 역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뭐 엄마가 적당히 혼을 냈더라도 아내는 성격상 시어머니 말을 잘 들었을 사람이긴 했지만요. 고부 갈등이라는 말이 도통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엄마와 아내였습니다. 재수 씨도 크게 다를 바 없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더 귀여워하고 아낀 쪽이 아내인 것만은 분명했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두 사람이 닮아서가 아닐까 싶더군요. 외모와 행동 거지만 놓고 보면 전혀 닮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판박이인 건 맞았어요. 물론 그걸 알게 되기까지 거진 20년이 넘게 걸리긴 했지만요. 아무리 사이좋은 고부라도 조금씩은 부딪히게 마련 아닐까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 때론 서운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근데 아내와 엄마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노력한 것도 이유지만 결정적인 건 아내가 시어머니를 존중해서 그랬던 거지요. 아내는 단 한 번도 엄마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용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자식인 제가 봐도 때론 엄마가 좀 과한 게 아닐까 싶은 순간들이 종종 있었으니까요.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음식점을 하게 되면 별의별 손님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손님이 왕이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트집을 잡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와도 참는 게 일반적인 가게 주인들의 태도인 거죠. 저희 가게에서 꼬막을 먹고 갔던 손님 중 하나가 자기가 그걸로 식중독에 걸렸다고 소동을 부렸답니다. 그날 함께 온 일행이 8명인가 9명인가 그랬는데 딱 그 사람만 식중독에 걸린 거였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엄마가 누구보다 위생에 신경을 쓰고 자신이 고를 수 있는 최상의 재료를 가져오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식중독에서 완전히 안전할 순 없는 거니까요. 보통은 그런 클레임을 받게 되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치료비나 위자료를 주곤 합니다. 혹시라도 소문이 퍼져 가게 매상에 영향을 줄까 봐서요. 다른 가게들은 그래요. 근데 엄마는 그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시지 않으셨답니다. 저희야 당연히 엄마의 노력과 수고를 하니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지만 어디 손님이 그걸 알겠습니까? 난리를 부렸죠. 다른 가게들처럼 치료비 좀 주고 마무리하면 될 일이었어요. 억울해도 어쩝니까? 그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긴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엄마는 끝까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아이, 우리 알지. 그래도 그 사람은 모르잖아. 그리고 체질이 식중독에 취약할 수도 있고. 아이, 그냥 치료비 좀 주고 마무리해. 괜히 소문 퍼지면 결국 손해보는 거 엄만데.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어디 하나 소홀히 했으면 감수하겠지만 난 그런 적도 없어. 그 전날 채취한 물건이야. 나도 확인했고 직접 먹어보기도 했어. 니들 입에 들어갈 음식이라 보고 또 봤어. 절대로 아니야.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책임을 져야 하니? 난 못해. 그 손님이 신고를 해도 못해. 엄마가 가끔 외골수 같은 면이 있으셨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다른 문제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달랐죠. 잘못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을 먼저 떠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전 그랬어요. 물론 제 가게는 아니었지만 엄마가 운영하는 가게였으니 그 방법을 추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들 제 생각에 동의했답니다. 형 말이 맞아. 괜히 이상한 소문 나면 엄마만 손해야. 그러니까 억울해도 그렇게 해. 동생과 재수 씨, 여동생과 매제, 아버지까지 다 제 의견을 따르라고 그랬답니다. 근데도 엄마는 말을 안 들었어요. 너무 답답했답니다. 바로 그때 아내가 입을 열었어요. 저희 엄마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식보다 더 그랬죠. 아내는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쯤에서 엄마가 백기를 들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웬걸요? 저는 어머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여보, 아이 당신까지 왜 그래? 누가 엄마가 잘못했대? 그게 아니잖아. 살다 보면 억울해도 참아야 되는 때가 있는 거잖아. 아이 그걸 몰라?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번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항상 식당에서 내놓은 음식을 우리들이 먹는 거라 생각하면서 만드셔요. 에이 그걸 누가 몰라? 지금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 아니죠. 어머니가 그 사람한테 치료비를 주고 위자료를 주는 건 어머니가 스스로 세운 철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아닐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서 수십 년 해오신 가게잖아요. 이걸 인정해버리면 그간 어머님이 해오신 게 뭐가 돼요? 설사 이 문제가 커져서 가게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진실은 밝혀질 거잖아요. 전 어머니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들 어안이 벙벙해졌답니다.
언제나 예스만을 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얌전하기만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아내가 더없이 강경하게 나오니 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결국 식중독 사태는 저희 가게 때문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어요. 그 손님이 그 전날 먹었던 회가 문제였답니다. 회를 같이 먹었던 사람 서너시 식중독을 호소하면서 범인은 그쪽이라는 걸 알게 됐지요. 현명한 선택이라고는 못하겠지만 엄마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던 건 확인이 됐답니다. 사건이 일단락되고 나서 저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의 그 발언이 엄마를 편들기 위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답니다. 저는 아내가 엄마를 편들어 주려고 그랬다는 주의였어요. 아내 성격에 집안의 가장이라 할 엄마의 의견에 다른 가족들이 반대하는 걸 보고 엄마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동생도 그런 생각이었지만 여동생은 다른 의견을 말하대요. 오빠들은 그 나이 먹도록 진짜 사람 보는 눈 없다. 언니가 진짜로 엄마 편 들어주려고 그런 말 한 것 같아? 그게 아니면 에이, 그 사람이 언제 자기 주장 내세우는 거 봤냐? 언니가 특별히 그러진 않지. 근데 그렇다고 언니가 그냥 얌전하기만 한 사람이지는 않거든. 좋은 뜻이야. 언니 누구보다 자기 생각 뚜렷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사실 잘 이해는 안 갔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틀린 말도 아니었지요. 저희 집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건 저였답니다. 제가 가장이니 그래야 하는 거였지요. 근데 마지막 결정의 순간을 되돌려보면 아내의 생각이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했네요. 전 제가 아내를 배려해 그렇게 하는 거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었죠. 소리 없이 강하달까요? 근데 그런 걸 실제로 느끼긴 힘들었어요. 워낙 조용하게 말하는 사람이어서 그랬나 봐요. 근데 식중독 사건 때 아내가 말하는 걸 보고 조금 생각이 달라지긴 했어요. 엄마도 그러셨던 걸까요? 나 애들 학교 갈 시간에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려고. 어? 아, 왜? 엄마가 그러래? 딱히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데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아. 요새 가끔 어머니가 그러시잖아. 가게 물려줄 놈 없다고 한탄 비슷한 것도 하시고. 아내의 말은 그거였어요. 엄마 가게는 수익적인 면만 놓고 보면 포기할 수 없는 거긴 했어요. 수의사인 매제는 몰라도 최소한 회사원인 저나 공무원인 동생이 버는 수입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식당을 물려받을 수는 없었답니다. 동생이야 평생 밥통이 보장된 공무원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라고 다를까요? 첫 직장부터 해온 일을 내팽개치고 해보지도 않은 식당 사장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엄마가 가게를 물려주고 싶어도 그런다실 수가 없었던 거죠. 받겠다는 자식 놈이 없는데 어떻게 물려주겠습니까? 그게 좀 서운하셨나 봐요. 엄마가 가게에 대한 애정이 컸던 만큼 아쉬움도 더 컸을 테지요. 그래서 그 즈음엔 가끔씩 그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하긴 엄마 나이가 7순이 넘었으니 적당히 힘에 부치기도 하셨을 거예요. 사정만 허락한다면 식당에서 손을 떼고 노후를 편히 보내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 겁니다. 단 식당을 누군가 맡아준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했죠. 아내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읽고 스스로 나선 거였답니다. 아유, 안 그래도 돼. 식당 일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 엄마니까 한 거지. 당신처럼 약골은 며칠만 해도 뻗을걸? 알아. 그래도 어머니가 바라시니 흉내라도 내봐야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당신은 엄마 말이 곧 법인 사람 같아. 그런가? 그럴지도 모르겠다.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잖아. 그 험한 일을 여자 몸으로 척척 다 해내시는 것도 그렇고 가족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것도 그렇고 나도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배워보려고. 안 될까? 당신이랑 애들 챙기는 데는 소홀하게 하지 않을게. 에이, 그거야 문제될 게 없지. 우리가 애도 아닌데 언제까지 당신 손 달랠 이유도 없고. 그냥 걱정돼서 그래. 식당 일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 남자인 나나 주호도 식당 일 돕고 나면
힘들어서 죽는 소리 하는데. 지금이야 종업원 몇을 쓰니 그럴 이유가 없었지만 초창기엔 종업원 하나에 아버지가 일을 도우셨어요. 종업원이 일이 있어 못 나오거나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펑크가 나면 저나 동생인 주호가 가끔씩 일을 도왔답니다. 어차피 주말엔 학교를 안 가니 그럴 수 있었죠. 오죽 팔팔할 나이입니까? 근데 그런 저희들도 일이 곧해서 일을 마치고 오면 파스를 발라야 할 정도로 식당 일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거였답니다. 그런 걸 아내가 한다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엄마도 말린 거였어요. 괜찮아. 내가 괜히 허튼 소리를 해서 널 자극했구나. 안 그래도 돼. 그런 생각 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꼭 어머니 말씀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평생 이뤄놓으신 거잖아요. 어머니 말씀대로 자식 안아줄 시간 없애가면서 하신 일인데요. 그냥 사라지게 할 순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아내가 얌전하다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누구 못지않게 강단이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엄마나 저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무엇보다 허튼 소리 따위는 일절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그렇게까지 말하자 엄마도 결심을 하실 수밖에 없었답니다. 단 조건이 따라붙긴 했습니다. 네 생각이 정 그러면 나와서 일해도 좋아. 대신 하나 명심해야 할 일이 있어. 네가 식당에 나오는 순간부터는 내 며느리가 아니게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니? 네,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있어요. 저도 어머니가 그렇게 대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엄마가 집에서도 무서운 분이시긴 했지만 식당에선 훨씬 더 무서우신 분이셨어요. 종업원들 혼낼 땐 진짜 눈물이 쏙 나올 정도로 혼을 내셨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대요. 항상 하시는 말씀처럼 식당에서 내놓는 음식은 자기 자식들이 먹을 걸로 생각하셨으니 맛은 물론이고 위생 같은데 엄청 신경을 쓰셨거든요. 그걸 어기는 모습을 보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화를 내셨어요. 그것 때문에 쩔쩔 짜던 종업원들도 적지 않았고요. 간혹 그걸 못 버티고 나가는 종업원들도 있었을 정도였답니다. 그래도 다들 오래도록 함께 일해주시고 계셨는데 그분들은 엄마의 진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주방 이모는 물론이고 홀 종업원들도 단순한 동료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셨어요. 가족의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니 그 사람들도 우리 가족이라고 하시는 분이셨지요. 그러니 주방 이모의 어머님이 아프셨을 때 어머니 간병하라는 이유로 2달이나 자리를 비우게 하면서도 이모의 월급을 그대로 다 주셨던 거지요. 진심은 통하는 법이지요.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잘 아니 그렇게 혼이 나고도 나갈 생각들을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요약하면 아내가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된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혼날 일을 하게 되면 혼을 낼 거고 그런 걸로 서운하게 느낄 거라면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답니다. 아내도 그걸 알고 그렇게 대답한 거고요. 그럴 거라는 걸 당연히 안다 해도 막상 당하면 다르지 않을까요? 아내가 시집 오고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엄마한테 혼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워낙 아내가 잘한 것도 있었지만 엄마가 이상하게도 며느리들한테는 관대하셨답니다. 그걸로 여동생이 툴툴대기까지 했어요. 엄마는 내가 잘못하면 그렇게 혼내더니 왜 큰언니나 둘째 언니가 잘못하면 괜찮다고 그래?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해? 너희야 내 자식이니까 그래야지. 적어도 나는 그렇게 가르쳤으니 밖에서도 배운 것처럼 행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치만 은하애미나 정빈애미는 다르지. 우리랑은 다른 가풍 속에서 자랐잖아. 우리 집에선 혼날 일이라 해도 자기 집에선 괜찮은 일이었을 거고 너가 나한테 세상 귀한 딸인 것처럼 두 애들이 자기 집에선 하늘 같은 딸인데 어떻게 내가 막 혼내겠니? 네네. 내가 세상 귀한 딸이라는 걸 이 나이 돼서 알았네. 뭐야? 아니 너 바보야? 나 처음부터 알았는데 어머님이 자기를 얼마나 애틋하게 바라보는데 그걸 왜 몰라? 당신 지금 누구 편 들어? 나 당신 마누라야. 그래 알아. 그래서 그 소중한 마누라의 엄마 편을 드는 거야. 당신 편이니까 당연히 당신 엄마 편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어머니. 아, 진짜 짜증나. 엄마나 당신이나 똑같아. 씨.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집에서 자랐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 모두가 엄마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던 거였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러던 엄마가 아내가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부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셨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혼이 나기 일쑤였답니다. 덕분에 제가 한동안 아내가 그날 혼났는지 안 났는지를 체크하는 게 일과가 됐답니다. 오늘도 많이 혼났어? 오늘은 준수했어. 해감하는 거 제대로 못했다고 한 10분 혼난 게 다야. 헤헤. 아이씨, 웃음이 나. 당신 매사에 꼼꼼하잖아. 근데도 식당 일은 다른 건가 보다. 그러게, 어렵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한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어머니가 보시기엔 모자란 거 투성이겠지. 더 노력해야지. 아내는 항상 괜찮다고는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이 좋은 고부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야단을 맞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답니다. 아내가 식당을 나간 지도 어언 4년 가까이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일을 했으니 초반에 비하면 지적을 받거나 야단을 맞는 일이 거의 사라지긴 했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아내를 혼내는 걸 멈추지 않았답니다. 주방 이모 말대로라면 다른 직원들이라면 그냥 넘어갈 일조차 아내가 하면 혼이 난다는 정도였으니까요. 엄마랑 20년이 넘게 함께 일을 한 주방 이모만큼 엄마를 가까이서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족인 저희들보다 훨씬 함께 보낸 시간이 많은 분이셨죠. 그러니 누구보다 엄마를 잘 아는 분이셨어요. 그런 이모가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형님이 어떤 생각하는지는 내가 잘 알지. 네 집사람이 참 똑똑하고 부지런하니 욕심이 나는 게야. 이제 형님도 80이 멀지 않았으니 일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할 거고. 그래서 더 그런 거지. 은하애미한테 가게 맡기고 가려면 적어도 자기만큼 한다 싶은 상태에서 물러나고 싶을 거다. 그래서 더 저러는 거고. 그걸 아는데도 가끔은 좀 불안하기도 해. 아무리 무던한 사람이라 해도 4년 가까이 매일 지적당하고 소리 들으면 나쁜 맘이 쌓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모의 말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가게를 아내에게 물려줄 심산이었어요. 저희 가족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요. 거기에 대해 이견을 갖거나 불만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요. 그렇게 다들 인정하는 후계자였던 만큼 엄마는 아내를 더 혹독하게 다루셨어요. 그건 바람이었죠. 자기보다 며느리가 훨씬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요. 엄마가 아내를 그만큼 믿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 걸 알고 있다고 해도 매일 혼나고 소리 듣는 게 좋을 리는 없었죠. 이모도 그런 걸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라고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만 그래도 아내를 믿었어요. 언제나 엄마를 존경한다는 아내였습니다. 자식인 저희보다 더 그랬던 아내였으니 충분히 엄마 마음을 이해하고 서운한 감정 따위는 담아두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잠깐이나마 아내가 엄마에게 서운했던 게 아닌가 오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답니다. 애들도 잘 자라주었고 가게도 남들처럼은 보일 만큼 꾸렸답니다. 크게 부부싸움을 한 적도 없고 서로에게 실망도 거의 안 했을 만큼 이상적인 부부였다고 자부할 수 있었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었죠. 그러니 가족들이 축하를 해주겠다고 한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그간은 아이엠이 고생 많았다. 아이 네가 우리 큰 며느리라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감사합니다. 그래, 네 아버지 말이 맞다. 나도 진짜 고맙게 생각한다. 내 자식 잘 챙겨줬고 우리 손주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 그리고 무엇보다 괴팍한 시험이 비위 맞춰줘서 너무 고마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바라는 거 없니? 뭐라도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들어주마. 정말이시죠? 정말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
내 입으로 말한 건데 안 들어줄까? 뭐가 갖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생일날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 말하라는 그런 거요. 어쩌면 엄마도 그런 마음 아니셨을까요? 근데 아내가 너무 놀라운 선물을 요구했답니다. 아무리 엄마라도 들어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어요. 가게에 저 주세요. 처음엔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가족들 사이에선 이미 가게를 물려받을 사람이 아내라고 다들 인정하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반응을 했던 거죠. 야, 우리 형수 스케일 장난 아닌데요. 엄마 밑에서 일하더니 배포가 정말 커지셨어요. 그러게, 형님 멋져요. 그래, 주마. 까짓 거 그게 뭐라고. 분명히 다들 모인 자리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럼 오늘부터 가게 제 것인 거 맞죠? 단순한 농담이라기엔 아내의 표정이 너무도 진지했습니다. 말투 역시 웃음기가 쏙 빠져 있었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게 느껴졌답니다. 그래서일 겁니다. 매제가 분위기를 무마시키려고 나섰답니다. 아이상, 차기 대권주자 출사표였어요. 일단 대선은 다음에 치르고 오늘은 형님이랑 아주버님 결혼 20주년 축하 행사부터 먼저 진행하시죠. 거기서라도 아내가 물러섰다면 단순한 에피소드로 그쳤을 겁니다. 근데 아내가 단단히 작정을 했는지 물러설 생각을 안 더군요. 아니요, 분명히 해주세요. 오늘부터 제가 가게 주인 맞죠? 다들 어안이 벙벙해졌답니다. 아내가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는 아내가 재산에 욕심을 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언니, 왜 그래요? 그래요, 가게 언니가 물려받는 게 맞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간 엄마한테 혼나면서 버텨준 것만으로도 그럴 자격 있어요. 근데 지금 언니 태도가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거 뺏기라도 해요?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내가 언니 본 게 20년이에요. 내가 그간 언니를 잘못 본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간 정체를 감춘 거예요? 나 지금 좀 무섭다. 아이, 당신 왜 그래? 그런 게 아니잖아. 아니긴 뭐가 아냐. 지금 언니 태도랑 말하는 거 보면 몰라? 자기가 다 받겠다잖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말이 진짜였어. 아, 진짜 무섭다 무서워. 아이, 안 되겠다. 당신 좀 나와. 일단 열 좀 식혀, 어? 나와. 내가 왜 나가? 놔, 놓으라고. 한껏 열이 받은 동생을 매제가 데리고 나갔답니다. 다들 너무 놀라 입을 채 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위시해 저나 동생, 재수 씨는 물론이고 사건의 당사자인 엄마조차도 쉬이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다들 놀라서 침묵만 지키고 있었답니다. 그래도 결국 먼저 침묵을 깬 건 엄마였습니다. 가게 물려주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럴 생각이었고. 근데 그게 왜 하필 오늘이냐?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거야? 네가 아무 이유 없이 그럴 애가 아닌 건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말해봐라.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유는 무슨 이유? 가게 돌아가는 걸 보니 욕심이 난 거지. 내 말이 틀려? 언니가 직접 말해봐. 어차피 막가기로 한 것 같은데 이 마당에 속이고 자시고 할 게 뭐야? 문이 열리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매제가 황급히 뒤를 따르는 걸 보니 동생을 진정시키지 못했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좀 진정하세요. 아가씨가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해요? 다들 심장이 두근두근한데 언니만 괜찮네요. 하긴 그렇게 강심장이니 엄마한테 가게를 달라고 그러시겠죠. 그래요, 들어봅시다. 무슨 변명을 하나 내 귀로 들어야겠어요. 비로소 아내가 그랬던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사장이 돼야 어머니를 가게에 못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 내일부터라도 어머니 가게에 못 나오시게 하려고요.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가게를 차지하는 것도 모자라 엄마까지 내쫓겠다는 말을 너무도 태연하게 말했으니까요. 씩씩대는 여동생을 매제가 막지 않았으면
아내가 다음 말을 이어가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동생 말대로 제가 아내를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한 때문이었어요.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보고 가게에 나오지 말라니. 다들 아시잖아요. 어머니 몸 여기저기 삐걱거리세요. 그 몸으로 새벽같이 나와서 정리하고 재료 다듬고 그걸로도 모자라 벌교니 보성이니 다니시잖아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나세요. 아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다들 알았답니다. 엄마가 안 아픈 데가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서 있다시피 하는 통에 하지 정맥류가 생겨 수술을 한 것도 오래지 않았고 허리 디스크는 옵션처럼 달고 사셨어요. 게다가 손님들이 밀려오니 끼니를 정시에 챙기는 일은 아예 불가능에 가까웠던 탓에 젊은 시절부터 위험을 늘 안고 계셨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젊었을 땐 악으로 깡으로라도 버틸 수 있었다지만 최근엔 그조차도 쉽지 않아진 거였어요.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무색하게 정정해 보이시기는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나이 앞에 장사가 없는 법이죠. 자기 몸이 그러면 좀 게으름을 부려도 될 텐데 엄마는 애당초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성실함의 근원은 바로 저희였고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엄마가 스스로 쉬질 않으니 당신이 사장이 돼서 엄마를 가게에 못 나오게 하겠다는 거야? 내 말이 맞아? 네. 지금이야 어머니가 사장이시니 일개 종업원인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본인이 안 들으시면 그만이지만 제가 사장이라면 다르잖아요. 사장이 나오지 말라는데 종업원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다들 얼굴이 벌개졌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아내를 그저 재산이나 탐하는 악독한 여자쯤으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아내의 이야기가 끝나고 가장 머쓱해했던 건 여동생이었고요. 아, 진짜. 언니는 왜 나를 나쁜 년으로 만들어요? 그럼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됐잖아요. 언니만 엄마 생각하는 자식이고, 우린 천하에 둘도 없는 불효자를 만들고 나니 막 기분 좋아요? 아, 진짜. 나 창피해서 어떡해? 에이, 그것 봐. 내가 아주머니한테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 제발 당신 그 발끈하는 성격 좀 고쳐. 너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그럴래? 왜? 창피해? 누가 창피하대? 그냥 좀 쪽팔려서 그렇지. 뭐야, 그 말이 그 말이잖아. 아, 진짜. 다들 웃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눈시울이 젖어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웃었답니다. 그러다 엄마를 봤죠. 너무 놀랐어요. 엄마는 평생토록 자식들인 저희 앞에서 눈물 따위는 보이지 않던 분이셨거든요. 엄마, 지금 울어? 모두의 시선이 엄마에게로 향했답니다. 내가 울긴 왜 울어? 눈에 연기가 들어가서 그래. 아이고, 최 여사 진짜 거짓말 못한다. 여기 연기가 어딨다고. 우리 꼬막집이야. 고깃집 아니고. 그냥 울었다 그러면 누가 놀려? 지금 자기가 놀리고 있는데? 내가? 그러네. 아, 몰라. 다들 신나게 웃었답니다. 아내가 엄마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 뭉클해진 걸 감추려고 더 그랬나 봅니다. 엄마처럼 우는 걸 보이기 싫어서요. 고맙다. 아이, 우리가 자식 하나는 참 잘 키웠어. 그렇지, 여보. 하나? 하나만 잘 키웠다고? 그거 언니 얘기야, 오빠 얘기야? 자식이니까 오빠 말하는 거겠지. 그럼 나는? 둘째 오빠는 우린 못 키웠어? 아이고, 그놈. 진짜 내가 구서방 볼라치 없다. 아이, 저런 걸 데려가서 얼마나 고생할꼬. 미안하네, 구서방. 괜찮습니다. 다 제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건데요. 아, 진짜 당신까지 왜 그래? 나중에 집에 가서 보자. 아, 어머니, 이 사람 좀 혼내주세요. 저 진짜 무서워요.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그전에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그때만큼 행복감이 넘쳤던 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답니다. 다들 그랬지만 가장 행복하셨던 분은 엄마였을 거예요. 며느리가 자기를 위해서 오해까지 무릅썼으니까요. 그렇다고 엄마 성격에
고맙다 이럴 뿐은 아니셨지요. 쑥스러워서라도 안 그럴 양반이었어요. 그런다고 저희가 모를까요? 고양 것. 어떻게 시어미를 내쫓는다는 말을 저리도 당당하게 할까? 내가 누군데 내쫓는다고 내쫓길 줄 알아? 어머니만 한 고집 하는 줄 아셨어요? 저도 어머니 못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증인이 몇 명인데요. 분명히 어머니 입으로 가게 저 주신다고 했거든요. 다들 들으셨죠? 불과 30여 분 전까지 아내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아내 편을 들었답니다. 나 들었어. 아까 엄마가 가져가라 그랬어. 당신도 들었지? 어이, 나도 들었어.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이 사람 편 안 들면 제가 집에 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형님, 저도 들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마지막까지 엄마 편이었어야 할 아버지까지도 들었다고 나서니 엄마가 기가 탔을 겁니다. 그래도 그래야만 했어요. 엄마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집의 대장이 엄마에서 아내로 바뀌었답니다. 당연히 엄마는 식당에서 쫓겨나셨어요. 아내가 최소 2달은 편히 쉬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몸이 좀 나아지면 알바라도 시켜줄 거라고도 그랬답니다. 제 아무리 엄마라도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된 탓에 식당을 시작하신 이래 처음으로 달콤한 휴가를 보내셨어요. 매번 일 때문에 가야 했던 고향 마을도 여유롭게 돌아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며 평온함을 만끽하셨어요. 쭉 그러셨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엄마 성격에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릴 수는 없었답니다. 결국 가게 사장님을 협박까지 했답니다. 너도 들어서 할 거다.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쉬면 오히려 더 탈이 난다는 말. 내가 요즘 그래. 생전 안 아프던 곳이 여기저기 다 아파. 제발 나 일 좀 시켜주렴. 월급은 안 줘도 좋으니까. 정말 월급 안 드려도 돼요? 그래도 그럴 순 없죠. 일 시키고 월급 안 줬다간 악덕사장으로 몰리면 안 되니까요. 대신에 하루 종일 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주방 출입도 웬만하면 금지고요. 그냥 카운터에 앉아 계시면서 여기저기 문제 없는지만 살펴봐 주세요. 그러시겠다고 하시면 써드릴게요. 그렇게 엄마는 재취업에 성공하셨어요. 뭐 여전히 자신의 보직에 불만이 가득이시지만 일개 종업원 주제에 어쩌겠습니까? 말을 잘 들어야 승진이라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